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쎄. 아.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잠시 후 2시부터는 선거제 개혁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에 앰프 옆에 바닥에 보도자료가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와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앰프 바로 옆에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도자료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참석해주신 각 당 당직자분들,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들 첫째 줄 빼고 나머지 줄을 앞에서부터 좀 채워주십시오. 네, 앞으로 조금씩 춥더라도 몸을 조금씩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라이브? 네. 자, 2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57분입니다. 네. 그쪽도 나오나요 이제? 안 터져요? 네, 무선 마이크 문제 없나요? 자, 12월 2일에 이어 12월 3일이었나요?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 공동 기자회견이 되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더불어한국당 합당 음모를 분쇄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한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말고 즉각 선거제를 상정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세계 정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오늘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내일 아마 국회 임시 본회의가 상정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이 상정되고 의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대 국회 때 너무 늦게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위헌 문제까지 불거졌었고, 그때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개정해서 1년 전에 선거구 획정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해놓고 그렇게 공직선거법 개정해놓고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건 사실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거법을 17일 전까지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까지 17일 전에 의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영당의 눈치 싸움,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실현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탄, 그리고 반드시 12월 17일 전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대표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정기국회까지 넘긴 것을 보고 안녕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구마를 먹고 얹혀서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숨을 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면서 의원회관 옆에 건물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땅을 파더니 벌써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국회 내에 있는 저 건물조차 저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일은 국회 임시국회에서 이미 정기국회를 넘겼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 월요일밖에 우리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처리하지 못할 때 훗날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숙고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각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준엄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역사의 심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 개혁안 빨리 상정하고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패스트트랙안이 각 정당들의 이해에 누더기법이 되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안은 가장 좋은 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최소안이었습니다. 그걸 250 플러스 50이니 어쩌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율을 낮춘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의석수 하나를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무늬만 될 것입니다. 그런 누더기법으로 어떻게 정치개혁에 초석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목 잡고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서 못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와서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처리하십시오. 우리가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가 촛불을 정말 반영된 국회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함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참 여기 싫은데 또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로텐다홀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12월 15일이면은 만 1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 계단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로텐다홀에서 시위를 하고 또 국회 밖에서 농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에서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자.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양당 제도,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구도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소위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우리도 독일과 같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경제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분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만 선거 끝나면은 한탄할 겁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또는 제1당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제발 자유한국당 그 쓸데없는 고집 좀 버리고 국민의 뜻에 좀 따라주세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다당제를 선호하고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선호하는 이 마당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십니까? 물론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억지로 찬성을 하고 억지 준양으로 그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꼴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면 경제 발전을 생각하고 복지 안정과 안보 평화를 제대로 생각하면 정치 안정 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로는 끝없는 데모, 끝없는 시위, 끝없는 농성으로 정치는 파탄이 되고 민생 엉망이 될 겁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하는 것, 작년에 단식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동형이고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를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225대 75 그것도 준연동형으로 작년에 합의했으면 안 되면 그거라도 하든지. 저는 원래 타협을 통해서 이제 의석수를 좀 더 늘리고 대신 국회의원은 특권을 줄이고 국회에 들어가는 비용 다 삭감하고 통제하고 이런 전제에서 국회의원 숫자 늘려서 국정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고 선거제도 개혁하자 이랬는데 국민 여론 핑계 삼아서 눈을 그냥 감고 그냥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정을 이끌고 있는 여당 또 대통령 정부는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맞는 거면 국민 여론 핑계를 대고 안 맞으면은 끌고 간다고 하고 말이죠. 이제 협상이 한참 진행되는 모양인데 제발 국민들에게 떳떳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귀하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책임을 져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대표님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타협은 불가피하지만 원칙 있는 타협이 이루어지는 국회, 그를 통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 아침인가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국회 안의 대통령은 심상정이다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셨습니다. 진실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국회 안의 대통령은 심상정이고 국회 밖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회 구태타가 임박했다며 농성장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겼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절차를 막겠다며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펼침막도 깔아놨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강행 처리에 대한 입법 절차입니다. 아무리 제1야당이 몽리를 부려도 국회의원, 상임위원 5분의 3의 입법 의지가 더 존중돼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절차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패스트트랙이 강행 처리니 불법이니 운운하지 말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십시오. 의석 몇 석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그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의 주체와 같습니다. 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까? 과반 의결을 가능케 하는 의석수 조정, 그것은 불가피하니까 존중합니다. 준연동형제 100% 연동형 안 되고 큰 당들 사정이 있으니까 50%로 하자.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신 겁니다.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는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지만은 이번에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나마 선거제도 개혁 하겠구나 그런 의지를 믿고 두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225대 75 지금 과반 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케빈이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차티고 버티고 졸까지 떼면은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이제 링에서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게 결정하고 책임있게 개혁을 리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또 4+1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흡하고 당별로 이견도 있지만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책임있게 약속대로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이번에 20년 지체된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서 촛불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년 총선에서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70년 기득권 정치 교체를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의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과 또 우리 민주평화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일관되게 함께 싸우고 또 노숙도 같이 해주신 우리 정치개혁 공동행동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정당 시민단체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뜻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봉쇄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려를 여러 당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도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대변하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여러 고려에도 불구하고 3% 원래 합의됐던 봉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쇄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옆에 계신 우리 공화당에도 한 줄기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색안경을 끼고 선거제도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수정안,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선거법 개혁이지 선거법 개정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오늘 경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 덕분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합니다. 선거제가 바뀌면 내일 상정하고 다음 주에 처리되면 제대로 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3년 전 겨울 촛불을 들고 외쳤던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시민적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그나마 최소한 정치판이라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선거제도. 1987년 6월 항쟁 온 국민이 일어나서 전두환 독재를 철폐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를 관철해서 33년을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33년 만에 국회 구성 방식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6월 항쟁보다 더 뜨거웠고 더 컸던 2016년 겨울에 촛불 항쟁, 그것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이 선거제 개혁, 첫째, 승자 독식 난장판 양당제가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국회 문 밖에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권자임이 분명한데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천막을 치고 절규하는 수많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이 국회에 보낼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회 식탁에 둘러앉아서 지난 30년 동안 기득권을 즐겼던 기득권 양당제가 깨지고
최소한 10개 정당이 원내 정당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농민이 농민당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이 국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환경당을 만들어 이 국회에 의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국회라는 식탁에는 자기들끼리만 둘러앉아 있을 뿐이지 정작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의자는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의자를 놓기 위해 300석으로 봉쇄하자는 이 정부 여당의 비겁한 개혁안은 너무 졸렬합니다. 얼마 전에 시민사회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사회를 바꿀 의지가 있다면 지역구 250명의 비례대표 150명을 더해서 400명 국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본격적인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총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밀고 온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작년 1년 전에 이 의사당에서 5당이 합의했던 10% 330석 정원 놀이를 시작한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이라면 그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이 세상을 집권하면 바꿔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촛불로 등장해서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명예롭게 수식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제라도 비겁함을 떨쳐버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판을 바꾸는 용기 있게 떨쳐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말씀 동의하십니까? 최후 통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연동률을 낮추려는 어떤 시도, 연동제 같지도 않은 준연동제, 정치학 교과서에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현실을 반영했지만 준연동제, 부끄러운 연동제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또 훼손하려고 하는 책동,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또 하나, 약자들의 대표자를 보내고자 하는 수많은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봉쇄조항 3%는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권 여당, 개혁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5%로 봉쇄조항을 올리자고 하는 그런 제안. 당신들은 과연 개혁 세력이 맞습니까? 도대체 왜 집권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여당이 됐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권력을 즐기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것입니까? 여당 대표는 응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해야 합니다. 자,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 자유한국당과 짬짬이를 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보내는 최후 통첩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연동률을 손대고 봉쇄조항을 손대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공수처도 조리하십시오. 검경수사권도 하십시오. 원래 당신들은 선거제에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끌려들어온 선거제는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좋다는 그게 당신들의 심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자유한국당과 짬짬이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거제를 훼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정치개혁과 한 묶음입니다. 선거제 개혁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 앞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헌법개혁까지 나아가겠다고 선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열정적인 발언 감사합니다. 뭐 더 요약할 수 없을 정도고요. 구호를 하나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초두에 정동영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도 상당히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온몸을 바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려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네, 뭐 짧게 발언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몇 자리 더 얻자고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시도를 중단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정말 다음 주 초에는 우리가 바뀐 선거법을 눈앞에 놓고 정치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타협 시도를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동참하라, 동참하라. 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진 못했지만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님께서도 뜻을 같이 하신다라는 의사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보도자료랑은 조금 다른데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과 그리고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피아 활동가 두 분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해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국회는 이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 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마땅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 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을 하거나 20% 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세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제1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 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각종 민생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 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 연동률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공동행동.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서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할까요? 네. 한 3개 정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시켜도 정의당은 다 해냅니다. 자, 선거법, 공수처법 합의대로 처리하자. 처리하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다움은 국회로 개혁하자. 민주당은 합의를 연연하지 말고 개혁연대로 돌파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